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 인터넷에 그 야후 재팬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쪽 일본 쪽에 그 니가타 현의 공업기술종합연구소라고요. 예, 이렇게 요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 자료를 발표하는 게 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스테인리스강 서스 상공사하고 430의 이상 조직이다. 좀 특이한 조직이다. 뭐 그런 뜻이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개요해가지고 스테인리스 강은 그 농기계 생기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것으로부터 특히 내식성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다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을 수백 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시키면 금속 조직이 변화되어 내식성이나 강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에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서스 304하고요. 430. 430은 페라이트계죠. 이건 오스트나이트계고요. 430에 대해서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금속 조직의 변화를 조사하고 내식성이나 강도의 저하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한 이 시험은 평성 29년인데 여기에 2017년입니다. 17년 11월에 실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험 내역을 봤더니요, 좀 재밌는 건데 보시면요, 시험제가 그 스테인리스 강판 상공사 같은 경우 오스트나이트 상공사 대표 선수죠. 두께가 1mm짜리 강판이고요. 430 이건 페라이트계 두께가 0.8mm 좀 얇은 거네요. 실험 장치는 주 동양 제작소에서 전기 머플로 해가지고 KM420이라는 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주 니콘 인스텍 2평 금속 현미경 TME 3000U NR형 해가지고 힘조경으로 이제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열칠한 걸 봤더니요. 보시면 좀 내려보겠습니다. 열칠이 이제 두 가지 304 오스타네트 430 페라이트계를 했는데 보시면 소스 304는요. 예민화 아시죠? 예민화 말씀드렸죠. 예민화 보시면 예민화의 발생 온도 발생 그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민화의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오스트나이트에서요. 오스트나이트 나이트 스네스 강 예민화 현상 해가지고 뭐 계속 말씀드린 거라서 유명한데 보시면 1번 발생 온도가요. 이 발생 온도가 약 800에서 500도 사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이 발생 조건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온도에서 유지 계속 500에서 800도에서 유지하거나 두 번째 선행했을 때 그러니까 냉각할 때 생긴다는 얘기죠. 그 유지 냉각 올라갈 때 안 생기고 내려올 때 그때 유지할 때만 생깁니다. 그때 발생 결과 보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기죠. 결정 있게예요, 맞죠? 결정 있게에 크롬 탄화물 CR23CX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어 맞죠? 석출되어 입계, 부식, 균열, 야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럼 방지 대책이 있느냐? 방지 대책이 있죠. 세 가지 있었죠. 1번 L급 로우 탄소 L급 재료 여기서 용접할 때 주로 쓰는 거 1급 재료 쓰고 L급 여기 탄소가 0.03% 이하짜리 1급 재료 쓰시면 되고요. 이거 주로 용접입니다. 용접할 때 용접 모재 용접봉 똑같죠. L급 용접봉 이거 쓰시고요. 그리고 선행은 용접이 주로 용접에 해당되는 거고요. 유지는 보일러 튜브 같은데 보일러에 해당되는 거겠죠. 두 번째가 보일러 튜브 쪽에는 안정화 원사를 집어넣자. 탄소를 줄이는 걸 못하면 안정화 원사를 첨가시키자 했죠.
탄소 그냥 놔두고요. 보통 0.08인데 0.03까지 줄인 거잖아요. 탄소 놔두고 뭐냐면 티타늄을 넣거나 또는 NB, 니오비움 넣으면 되죠. 여기서 그 세 번째.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대체로 이걸 한다 그랬죠. 고용화열 처리라고요. 고용화열 처리. 자, 제조하는 과정 중에 800에서 500도 열간으로 주조해서 그다음에 뭐 아변이라든가 이런 걸 뭐 열간 단조, 아변 뭐 다 하니까요. 800에서 500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나 선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CR23C6라는 탄화물이 생겨서 이게 부식을 시키고 균열을 하게 하고 이 보시면 이제 고용화 열처리, 고용화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화 열처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용화 열처리 또는 용처 열처리 같은 말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공장, 제조원 업체는 모든 1급이든 안전공원에서 첨가됐던 일반급이든 전부 다 고용화 열처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얘는 일단 다 만든 다음에 제품 다 철판, 뭐 볼트, 파이프 다 만든 다음에 일단 다시 올리죠. 약 1050도 올려서요. 약 그 30분 유지인데 요거는 크기 한 25mm 기준이니까 작은 건 좀 작게 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1050도에 10분 유지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순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급냉, H2O 이렇게 돼 있죠. 왜? 선행할 때 생기니까 급냉시켜라. 이게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민한 현상 대책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상공사를 봤더니 예민화치를 일부러 해본 겁니다. 이제 예민화되면 과연 이게 탄압을 생겨서 부식이 되는지 이제 균열이 되는지를 실험한 건데 보시면 700도에서 2시간 유지 후 공냉 이렇게 씁니다. 자 보시면 예민화 발생된 조건이 약 800에서 500도 사이에서 유지잖아요. 근데 700도니까 딱 중간에 2시간 유지 후 공냉은 선행이잖아요. 유지 후 선행. 그럼 완전히 예민화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하고요. 예민화 처리한 다음에 고용화 처리한 거죠. 일단 이게 탄화물을 만든 다음에 고용화 이거 제각을 고용화 처리는 1050도에서 30분이 아니라 10분간 유지하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순행. 사상공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페라이트는 필요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 연구소에서 해본 것 같아요. 사상공도 똑같이 해보자. 고용화 처리만 했어야겠냐. 1050도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유지후 선행. 이거는 페라이트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시험한 것 같아요. 금속 조직 봤더니 열질 후에 시험편의 표면을 경면 연마하고요. 그걸 같이 연마한 다음에 부식한 다음에 금속 현미경으로 관찰했고요. 부식액은 상공사는 슈산 수용액, 슈산 10g, 증류수 100ml, 사상공은 염화 제2철에 의한 염산 용액, 염화 제2철 10g, 염산 30ml, 증류수 120ml로 전해 부식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봤더니 상당히 글자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시험지에 금속 조직을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금속 조직 1과 그림. 요게 1이 50마이크로 사이즈고요. 스케일이 상공사 시험지의 금속 조직. 이건 현재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활질이 다 돼가지고 원래 고용활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얘는 430 페라이트인데요. 이게 아마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보시면 이게 부식하면서 좀 이렇게 부식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부식된 거. 이게 뭐 탄화물은 아니고 그냥 페라이트계고요. 탄소가 작기 때문에 0.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탄화물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요. 페라이트계니까. 그러니까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스트라이트는 원래 이건 지우겠습니다. 오스트라이트는 예민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스트라이트 상공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스 상공사다 그러면요. 그냥 결정이 미국 끝입니다. 끝. 탄소가 0.08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 배속이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밖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트라이트는 특성이 뭐냐면 이게 오스트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내를 관통하는 두 줄 이런 게 보인다 그랬죠. 이게 이런 게 이걸 쌍둥이 쌍정이라고 불렀고요. 이게 무르기 때문에 표면에 밀린 자국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쌍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쌍정이 엄청 많죠. 이런 것들 다 쌍정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여기 쌍정이 보인다. 이건 아우스트라이트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만약에 아까 430 같은 페라이트에는요. 430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탄소가 0.06 정도 들어 있으니까 상당히 작죠. 들어 있으니까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잎내에 거의 다 페라이트, 이게 옆에 찍찍찍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탄화물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거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양이 작아서. 그다음에 이게 부식을 시킬 때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부식이 너무 좀 해가지고 얼룩이 막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화물이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오스트라이트고요. 다 오스트라이트. 얘는 이거 페라이트 플러스 요걸 펄라이트잖아요. 아주 미량의 펄라이트. 페펄 조직이 거의 안 보이다.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확대를 많이 안 보일 것 같은데 현재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번, 2번을 보여드리고요. 자, 그림 1은 상공사의 시험제이고요. 그대로 오스트라이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트라이트 쌍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그림 2는 430의 페라이트계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공사는 오스트라이트계, 430은 페라이트계라고 불리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속 조직이 오스트라이트와 페라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상공사의 시험제에 예민화 처리를 수행한 후에 금속 조직을 3에 나타내었습니다. 예민화 처리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상이고요. 이건 430 일단 놔두고요. 예민화 처리했더니 보세요. 이 그림하고 이 조직하고 이 조직이 깨끗하죠. 근데 얘는 뭡니까? 보시면 결정 있게 막 짙은 이렇게 막 진한 게 부식된 겁니다. 부식. 그러니까 크롬 탄화물이 생기면서 크롬 고갈이 생기면서 부식이 일어난 겁니다. 예, 부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예매를 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죠. 시켰더니 결정립이 있으면 있게 탄화물이 생겼는데 이게 배율이 좀 더 크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배율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하나의 진하게 이렇게 부식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진한 거 이렇게 부식된 겁니다. 여기 뭐가 생겼냐면 여기 CR23C6가 생겼습니다. 원래 18크롬이잖아요. 18크롬. 잎내는 18크롬인데 이게 이게 탄소가 크롬을 당겨가지고 여기다 크롬하고 이걸 23마를 당겨오니까 입계를 따라서 이걸 확대해 보면요. 자, 확대 크게 이제 변명으로 갔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므로 통해서 입계에 있던 이걸 빗금을 꺼볼게요. 이렇게 빗금치 볼게요. 빗금친 여기 입계를 따라서 여기 빗금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새카만 게 부분이 여기가 18크롬은 스테인리스 강이잖아요. 12크롬 이상. 근데 여기가 이 빗금친 여기에서는 여기로 크롬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크롬 고갈입니다. 크롬 고갈 영역. 고갈돼가지고 몇 프로냐? 6%밖에 안 돼요. 6%는 스테인리스 아니죠. 12 이상의 크롬이 스테인리스인데 그러니까 부식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부식. 여기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 축소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나타낸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민화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 3에 나타냈고요. 여기서 예민화라는 것은 재료 중에 고용되어 있는 녹아있는 크롬 탄화물이 크롬하고 탄소죠. 크롬 탄화물이 결정 있게 석출된 겁니다. 잎내 있게 석출된 거죠. 석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의 금속 조직은 그림 3과 같이 결정잎과 진하게 보이는 거. 이 특징이고요. 예민화된 상태에서는 결정잎계의 내식성이 저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하되기 때문에 왜? 6크롬으로 떨어지니까 결정잎계를 따라서 부식이 진행되기 쉽게 됩니다. 소스 상공사에 대해서는 600에서 800도씨 온도에서 10분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이것은 600에서 800이죠. 아까 제가 500에서 800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차이 납니다. 어떤 연구소에 따르고 나라별로 좀 차이 나는데 500에서 800도로 보시면 됩니다. 10분이나 1시간 정도를 노출시키면 예민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용접과 같이 재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예민화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냉각되면서 선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예민화돼 버린 상공사의 금속 조직에 대해서는 고용화 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의해 원래의 금속 조직으로 복귀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화 처리는 강의 당금질과 같은 일반 페라이트계를 당금질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당금질과 같은 열 처리로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여 급냉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 있게 석출된 크롬 탄화물 CR23C6는 오스트라이트 중으로 다시 고용됩니다. 그러니까 크롬은 제자리에 돌아가고 23발이 탄소도 오스트라이트 뱃속에 들어가죠. F7이 오스트라이트가 뱃속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죠.
그림 3의 예민화 처리를 수행한 시료에 대해서 고용화 처리를 수행한 후에 금속 조직을 그림사에 나타내었습니다. 요 다시 요거를 1번 정상, 요건 430 일단 놔두시고 예민화된 거 얘를 다시 고용화했더니 다시 이렇게 복귀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뭡니까? 이 입자 결정입이 커졌죠. 이게 이런 차이가 있죠. 고온이다 보니까 결정입이 성장해가지고 결정입이 커진 거 깨끗하죠. 이런 것들은 까만 것들은 요거는 부식하면서 좀 부식된 자국이고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요거 쌍정 보이고요. 이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근데 입자가 커진 거예요. 같은 50 마이크로인데 고온이다 보니까 입자가 합체돼가지고 커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러면 결국 경도도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림사에 나타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시험지에 비해서 오스트나이트의 결정립은 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림상에서 보였던 크롬 탄화물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오스트나이트의 결정립의 크기는 가열 온도를 낮게 한다든지 유지 시간을 짧게 하는 것에 의해서 작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큰 것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열처리는 안 되고요. 이걸 다시 아변해가지고 재결정 이렇게 하면 또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서 430의 어떤 고의로 용처와 처리를 수행했을 때 금속 조직을 조사해 봤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데 해본 겁니다. 오스트나이트 하니까 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그림 5에 서서 430의 시험지에 고용화 처리를 수행한 후에 금속 조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림 5에 있어서 좌하의 스케일의 크기가 1번과 4번 그림과는 다른다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림 2에 나타낸 시험지에 비해서 그림 5의 결정립은 상당히 조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립 조대화는 결국 재료 강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이 홀패치 효과죠. 홀패치 효과에서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립이 커지면 홀패치 효과, 전에 말씀드렸죠. 홀패치 효과는 뭡니까? 홀패치 효과라고. PATC 효과. 가지고 시그마 Y 항복 강도는요. 항복 강도는 입내 마찰항력, 입계 강화계수, 루트 D분의 1. 결정립이 직경이 작아지면 올라가는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반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시그마 Y는 이렇게 시그마 I 입내 마찰항력, 입계 강화계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 430 페라이트의 결정립의 조대화는 용접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한번 조대화된 결정립을 열처리로 작게 만드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변해가지고 다시 단전 아변해가지고 재결정하면 좀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처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약간 10편이 조금 약간 문제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요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건 100마이크로잖아요. 너무 크니까 이걸 스케일을 줄인 겁니다. 예. 얘는 다 50마이크로였잖아요. 100마이크로. 그만큼 이게 조대화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것들이 여기 제가 볼 땐 요게 탄화물 같습니다. 요게 이제 페펄에서 보통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0.06이니까 이렇게 있고 찍찍찍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페펄. 그런데 요게 합금강이고 고온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담금질도 안 됩니다. 이건 페라이트계는 담금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줄무늬들이 이렇게 입자 모양으로 입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요게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다 FE3라고 우리 탄소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크롬이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보통 FE3 대신에 크롬이 합금강에서는 M3C라 그러죠. M 메탈 금속. M 속에는 원래는 뭡니까? M이 가로 열고 크롬하고 FE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3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M3C다 이렇게. 그래서 이 층상이 입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1510도에서 열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순행했죠. 자,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열처리 어떻게 했냐면 430 페라이트계를 보시면 얘를요 이렇게 했습니다. 1510도에서 10분간 유지한 다음에 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마르텐 사이트 어디 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스테인리스 강에서는요 두 가지 페라이트계가 있고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페라이트계, 마르텐 사이트계, 그다음에 우리 오스트나이트계 되어 있죠. 이건 빼고 하고 페마로 되어 있습니다.
페마. 그럼 페라이트계 말할 때 이거 왜 구분했냐면은 자, 페라이트계를 단검지 뜨임하면 마르텐 세트로 바뀌고 뜨임하면 그 마르텐 세트계를 부르죠. 뜨임하면 소르바이트를 다 마르텐 세트계 부를 수 있습니다. 단검지 뜨임에서 그러나 페라이트계는요. 이 단검질이 안 됩니다. 순수 페라이트계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도 중에서 FEC 상태도 말고 FE 크롬계 상태도가 있습니다. FE하고 크롬계, FE하고 크롬. 이쪽에 FE 크롬이잖아요. FE 몇 도입니까? 0.2, 1539도고 1539. 그 다음에 크롬은 1857이죠. 18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액상선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재밌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1400 정도 보고요. 여기 900, 800 정도 적을게요. 제가 여기서 900에서 800까지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이런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어요. 중간에 주머니가 뭐냐? 이게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이 감마입니다. 이게 다 알파입니다. 나머지 약간의 다른 것도 있지만 알파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몇 프로냐? 여기가 17%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롬 17%입니다. 17% 크롬 오른쪽 기준이니까 크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마르텐 세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당근질을 하려면 페라이트에서 오스트네트 바뀐 다음에 순행해야죠. 순행하면 마르텐에서 바뀌잖아요. 페라이트에서 페펄에서 오스트네트 올려서 에반펜트 넘어가서 순행하면 마르텐 바뀌잖아요. 이 마르텐 세트인데 근데 자 요거 430 같은 경우에는 430이 27이잖아요. 18%예요. 430이 페라이트 계고 이게 크롬이 18%입니다. 18%면 여기 밖에 벗어나 있죠. 자 그러면 당금질에서 마르텐트를 만들려면 오스트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스트네트 만들어서 페펄 그러니까 FE3C, M3C에 있는 탄소를 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행해서 옆구리에 박히는 게 마르텐 사이트인데 근데 알파잖아요. 페라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18%는 여기 18%라면 올라가면요. 아무리 올라가도 다 페라이트야. 오스트네트 돼지 순행해서 뱃속에 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마르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르텐 세트계는 다 17% 이하입니다. 페라이트계는 이쪽에도 페라이트계는 있긴 있어요. 13%짜리도. 걔는 단검질이 돼. 근데 18% 되면 이걸 못 만나기 때문에 단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알파기 때문에. 전부 다 알파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그래서 430은 여기 속가요. 18%. 그래서 얘는 자 1050도 올렸습니다. 뭡니까? 원래 상온의 페라이트. 1050도 올렸어요. 페라이트. 알파니까. 순행했어요. 페라이트. 얘는 단검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이트계라 부른다. 이렇게 나중에 또 제가 조직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30은 의미가 없이 그냥 해본 겁니다. 결국은 마르텐 세트가 없죠. 보시면 이게 그냥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결정이 엄청 조대해졌죠. 자, 큰 거 작은 거 결정이 좀 차이냈지만 여기에 탄화물 좀 섞여 있고요. 430을 고용화 처리한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오스트나이트 여기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있게 예민해 되었던 것이 고용화 처리를 통해서 깨끗해졌다. 대신 결정이 좀 커져가지고 좀 약간 경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시험 한 거 봤더니 시험을 아주 재밌게 잘했죠. 이거 아주 비교를 잘했습니다. 예면화에서 한번 해보고 예면한 것을 고용화 처리해가지고 150도, 1050도에서 두께 1mm짜리입니다. 작기 때문에 얇으니까 10분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25mm짜리를 30분 한다 이렇게 좀 기본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1mm짜리니까 10분만 유지한 다음에 순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04 오스트나 예면한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